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리듬에 실린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요령을 알아보려고 해요. 리듬, 김상훈 선생님의 책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 원인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리듬이라는 책은요, 상대방의 시각에다가 어떻게 맞춰주면 이 불편한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지 리듬을 맞춰라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책이에요. 상대의 눈으로 보면 원인을 이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사연을 알게 되면 갈등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오늘 일어난 일로만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아, 그 사람이 그런 사연이 있었어? 하고 그 사람의 뒷 배경 이야기를 알게 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갈등이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희 씨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연로한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간병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또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막 나가야 되는데 막 쩔쩔매는 모습을 보던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외할머니는 제가 봐드릴게요. 식사나 설거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녀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아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얼른 회사에 가서 일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왔대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대요. 싱크대에 온갖 그릇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녀는 당장 아들을 불렀대요. 철우야, 이게 웬 난리야? 걱정하지 말라더니 뭐 한 거야? 죄송해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니 뭐가 최선을 다해? 아이고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지. 빨리 숙제나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누워있던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온 그녀에게 말을 했대요. 예, 철우가 오늘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 온종일 내 시중 들어주느라 아이고 어린 것이 내 대변까지 다 받아내고. 네? 철우가 대변까지 받아냈다고요? 그래, 2번이나. 오늘따라 속이 너무 안 좋았어. 그녀가 베란다에 가봤대요. 어머니의 속옷과 기저귀가 건조대에 걸려 있었대요. 그 순간 그녀의 낯이 빨갛게 달아오른 거죠. 얼마나 그랬을까요, 좀, 그죠? 자신도 어머니의 대변을 받아내는 게 끔찍했다. 그래서 간병인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어떻게 대변을 받아냈단 말인가. 그녀는 슬며시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았대요. 학원에 가고 없었대요. 그제야 아들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철우가 돌아왔어요. 철우야, 너 아까 엄마가 화내서 엄청 속상했지? 아, 이제 괜찮아요. 미안하다. 외할머니 대변을 받아냈다면서 2번이나? 네,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그냥 빨았어요. 엄마가 오시면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여러 번 빨았어요. 너무 슬퍼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목이 메었다. 고맙다, 용서해라 라는 말도 나오지가 않았대요. 막 목이 얼마나 메였겠어요. 제가 막 목이 메이려고 그래. 그녀는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그릇들만 보고 무작정 화부터 냈다. 아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녀가 화내는 대신에 문제점만 지적했으면 어땠을까? 철우야, 싱크대에 그릇이 수북하게 쌓여있네?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우가 자연스럽게 아 엄마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겠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외할머니가 속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변을 2번이나 받아내야 했거든요. 그걸 치우고 빨래를 하는데 4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처음이라 하는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할머니와 동생 식사를 차리는데도 또 시간이 걸렸고요. 동생 숙제도 도와줘야 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했는데도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기특해 죽겠어요. 그죠? 상대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정 화부터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정보 아는데, 그죠? 화부터 내면 상대도 자연히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늘 힘들었는데 나한테 화부터 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서로에게 들이대지 않죠. 먼저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꼭 들어보고 나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게 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도 된다는 거죠. 꼭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세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고 문제점만 지적했더라면 저절로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아직 터뜨리지 마세요. 문제점만 이렇네 하고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이해가 가실 거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반납 기간이 사흘이나 지났어요. 너는 애가 뭐 이렇게 무책임하니? 또 반납 기간을 어겼어? 이렇게 막 붙이고 싶은 충동을 꼭 참았대요. 대신 일어난 사실만 지적하기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책 반납 기간이 또 지났구나. 어떡하지? 그럼 아이가 얼른 미안해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꼭 반납할게요. 그러니까 만일에 엄마가 다다다다 하고 막 이렇게 퍼부었으면 애가 갖다 줘야 되는 건 알겠지만 반발심이 확 가져지면서 애도 막 엄마한테 이제 한마디 한다는 거죠. 만일에 우유를 또 막 콘플레이크 먹다가 애기가 우유를 쏟았어. 그러면 야,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래? 조심 좀 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우유를 쏟았구나. 걸레는 베란다에 있어. 이 말은 네가 치워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기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얼른 자기가 갖고 가서 미안하니까 치우죠. 아유 방이 돼지우리 같네. 빨리 치워! 이렇게 소리지고 싶지만 그냥 일어난 사실만 묘사하세요. 어머 책들이 방 안에 어지러이 널려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분노의 돌멩이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한테 반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엄마는 두려운 이미지로 탁 저장이 되면서 엄마와의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 머리 자르는 거 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머리 두발도 조금 이제 규정을 하잖아요. 저희 때는 막 귀미 3cm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이니까 그냥 숏커트를 치고 다녔었거든요. 완전 배구 선수들이었어요, 전부. 야, 너 머리 길다. 머리 좀 잘라. 만일에 엄마가 머리 기르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순간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야, 너 머리 좀 잘라. 이 말이 강요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엄마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해. 그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 보시는 거예요. 네 머리가 길어서 선생님한테 지적받을까 봐 엄마가 좀 걱정된다. 좀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한테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머리에 대한 엄마의 객관적인 견해를 그냥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머리 자르는 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스스로 결정해. 라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에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엄마가 당연히 화가 나서 또 아이한테 쏘아붙이겠죠?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았네?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애가 속으로 아차 깜빡했구나 하고 느끼면서도 엄마의 말에 엄청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이게 거센 비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참 엄마 되기 어렵다 그죠? 내가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구나. 어제 네 머리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되짚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 전달을 못한 것 같구나. 이거 아이 메시지 아시죠?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지. 네가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구나. 나 어제 말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잘할게요. 하고 아이가 자신을 엄마가 존중해 준다라고 여긴대요. 변함없이 우리 엄마는 내 생각을 그래도 존중을 해주는구나. 한 번쯤 물어봐 주는구나. 너 뭐 해? 이게 아니라 너 이렇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진심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하려면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묘사만 하면 되는 거래요. 남에게 명령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탓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만 해주면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기라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꼭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이 되려면 5세? 5세, 6세 정도는 돼야 5세가 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슬슬 하기 시작한대요. 이제 그 정도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뇌가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만일에 아이가 화장대에 올려놨던 목걸이를 갖고 놀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얘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게 보석이잖아요. 엄마한테도 되게 중요한 보석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목걸이를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다그쳐요. 혜진아, 오빠 목걸이 어딨지? 잘 몰라. 화장대에 올려놨는데 없어졌네?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몰라. 네가 갖고 놀지 않았니? 빨리 좀 찾아봐. 누가 훔쳐갔을지도 몰라. 혜진아,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당장 찾아오지 못해? 엄마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모든 부모의 로망이죠.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아이는 목걸이를 망가뜨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막 잔뜩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예요. 겁에 질린 생각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상이. 스스로 털어낼 방법도 몰라요.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귀를 기울여주기는커녕 다짜고짜 막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나한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 하라고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난 거짓말 하려고 목걸이를 숨겼던 게 아닌데 단지 겁이 나서 숨겼던 건데 그런데 엄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아이는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걱정해줄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엄마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이가 거짓말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한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준다라는 명분 하에 아이들을 막 구석에다가 내몰고 쳐박고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왜 거짓말했어? 막 거짓말쟁이로 완전 낙인 찍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몰아버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혼날 걸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걸이를 갖고 놀다가 줄이 끊어진 모양이구나. 줄은 참 쉽게 끊어지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줄은 참 쉽게 끊어지거든. 이 말 한마디가 아이고 너 놀다가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원래 이런 애야. 잘 끊어져. 엄마도 너를 이해해. 이 표현이 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고맙겠어요. 그 말을 해준 순간 나는 어쩌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눈물이 막 울컥 나올 것 같아요. 휴, 살았다라는 안도감? 이제 엄마한테 쥐잡듯이 안 잡혀도 된다라는 안도감? 엄마가 내 실수를 인정해주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 엄마도 이해한다는 거, 엄마도 해보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 목걸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혜진이밖에 또 있니?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좋은 목걸이 사다 줄게. 아니야. 줄이 끊어지면 다시 이으면 되지. 줄이 끊어져서 겁났지? 아무리 어린 아이들 하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감동을 한대요. 감동을.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사람은 진짜 우리 엄마밖에 없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 어른으로서 신뢰가 가는 거죠. 내가 정말 무섭고 힘든 상황일 때 붙들고 의지할 수 있구나. 엄마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엄마는. 그래서 정말 큰일이 났을 때 입 딱 다물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완전 빵 터졌을 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완전 뒷목 잡고 넘어가시잖아요. 진짜로 해결도 안 돼요. 그때는 일을 수습을 하려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잘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라고 믿게 되면요. 엄마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잔뜩 겁이 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러면 난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아이는 정직하게 진심을 털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실수죠, 이거는. 저도 용납을 못해요. 뭔가 이제 아이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전부 이제 아직도 컸지만 존댓말을 쓰고,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은 것도 많고, 거짓말은 용납이 안 돼요. 저희 남편도 저도 좀 약간 엄격한 편이라서 거짓말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협박성, 거짓말하면 뭐 가만히 안 둬,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소한 일에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딱 보고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이게 안 통하는데, 우리 아빠한테는 이게 절대 안 통하는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작게라도 거짓말을 해서 그걸 덮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은 먼지괴물처럼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거짓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어나도 아이는 그걸 가지고 띵띵대고 그걸 감당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니라고 판명이 나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복창이 터져서 더 혼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이를 이런 지경까지 몰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상황까지 몰면 안 되고, 그건 내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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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봐주면서 이제 모시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다는 거는 엄마도 이해해. 그러니까 털어놔. 그러면 아이가 이해한다니까 털어놔도 되나 보다 하고 경계를 풀고 털어놓는 순간 또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도 딱 마음을 우리 부모한테 털어놔도 되나 보다 하고 술술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엄마 아빠가 되보시자고요. 리듬 아시겠죠?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리듬을 맞춰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리듬을 맞춰야 그 부정적인 것들이 술술 풀려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서 꼭 한 번쯤 비치해 두시고 아이들과의 갈등도 풀어보고 고부간의 갈등도 풀어보고 남편과의 갈등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책을 통해서 꼭 실생활에 써먹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